매일 아침 전 세계 바다 위에서는 수만 척의 거대한 컨테이너 선들이 움직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 입고 있는 옷, 마시는 커피까지 전 세계 무역의 90%가 이 거대한 철상자들을 통해 이동합니다. 하지만 이 편리함 뒤에는 엄청난 환경적 대가가 숨어 있습니다. 10만 톤급 컨테이너선 한 척. 이 배가 하루 동안 소비하는 연료비는 무려 1억 원에 달합니다. 연간 200일 운항한다면 한 척당 연료비만 200억 원입니다. 그리고 이 배들은 전 세계에 수천 척이 운항 중입니다. 더 큰 문제는 환경입니다. 국제해사기구 IMO의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해운업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연간 약 10억 톤. 이는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약 3%에 해당하며 독일 전체가 배출하는 양과 맞먹습니다. 한 척의 대형 컨테이너선이 배출하는 대기오염 물질은 승용차 5만 대와 맞먹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의존하는 글로벌 물류 시스템이 사실은 거대한 환경 오염원이었던 것입니다. 2020년 IMO는 선박 연료의 황함유량 규제를 0.5%로 대폭 강화했습니다. 2023년부터는 탄소 집약도 지수 CII 등급제가 시행되어 저등급 선박은 운항 자체가 제한됩니다. 그리고 2050년까지 해운업 탄소 배출 넷제로 달성이라는 목표가 설정되었습니다. 불과 25년 남은 시점입니다. 조선업계와 해운사들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LNG 추진선, 암모니아 추진선, 수소 연료전지선, 각각의 대안은 나름의 장점이 있지만 모두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LNG는 여전히 화석연료이고 암모니아와 수소는 인프라 구축과 에너지 밀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연료 탱크가 차지하는 공간이 너무 큽니다. 사실 원자력 추진 선박은 새로운 개념이 아닙니다. 1954년 미국 최초의 원자력 잠수함 USS 노틸러스5가 진수되었습니다. 이 배는 단 한 번의 연료 보급 없이 수중에서 6만 마일을 항해했습니다. 1959년에는 세계 최초의 민간 원자력 선박 사바나호가 건조되었습니다. 1만 톤급 화물선으로 한 번의 핵연료 장전으로 50만 킬로미터를 항해할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1959년부터 원자력 쇄빙선을 운영해 시작했고 현재도 북극 급로에서 여러 척의 원자력 쇄빙선이 활약 중입니다. 이들은 영하 50도의 극한 환경에서 두꺼운 얼음을 깨며 수십 년간 안전하게 운항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왜 상용 원자력 선박은 확산되지 않았을까요? 첫째, 냉전 시대의 냉 공포. 둘째, 초기 건조 비용. 셋째, 항구 입항 거부 문제. 넷째, 복잡한 국제 규제. 하지만 지금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SMR의 핵심 특징은 이렇습니다. 공장 제작 모듈화. 거대한 현장 시공이 아닌 공장에서 표준화된 모듈을 제작해 운송합니다. 건설 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고 품질 관리가 용이합니다. 뛰어난 안전성. 수동 안전 시스템을 갖춰 전원이 끊어져도 자연 대류와 중력만으로 냉각이 가능합니다. 후쿠시마 같은 사고의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차단합니다. 소형화. 기존 원자로의 10분의 1 수준 크기로 선박에 탑재가 가능합니다. 경제성. 양산 효과로 단가가 낮아지고 유지 보수 비용도 절감됩니다. 이 기술이 바로 원자력 추진 선박 상용화의 열쇠입니다. (2024년 2월) HD 한국조선해양은 미국의 원자력 기업 테라파워와 손을 잡았습니다. 테라파워는 빌 게이츠가 2006년 설립한 회사로 차세대 원자로 기술의 선두주자입니다. 이들이 개발 중인 나트륨 냉각 고속로 기술과 HD 한국조선해양의 조선 기술이 결합됩니다. 2024년 HD 한국조선해양은 원자로 추진 컨테이너선 설계 모델을 세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이 설계의 혁신성은 명확합니다. 제로 탄소 배출. 내연기관이 없어 운항 중 온실가스가 전혀 배출되지 않습니다. 화물 공간 증대. 거대한 연료 탱크가 필요 없어 그 공간에 20에서 30% 더 많은 컨테이너를 실을 수 있습니다. 경제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됩니다. 장기 운항. 한 번의 연료 장전으로 수년간 운항이 가능합니다. 연료 보급을 위한 기항이 불필요합니다. 저소음 운항. 디젤 엔진의 진동과 소음이 없어 해양 생태계에도 기여합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은 2030년까지 해상 원자력 사업 모델 개발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용융염 원자로, MSR 기술입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함께 진행 중인 이 프로젝트는 더욱 혁신적입니다. 용융염 원자로는 고체 핵연료봉 대신 고온으로 녹인 액체 소금에 핵연료를 녹여 사용합니다. 이 방식은 여러 장점을 가집니다. 본질적인 안전성, 냉각수 상실 사고가 원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자동으로 반응이 느려지는 음의 피드백 구조를 가집니다. 연료 효율, 기존 원자로보다 훨씬 높은 연료 활용도를 보입니다. 심지어 다른 원자로의 핵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장기 운용, 사용 주기가 선박의 수명 주기와 같습니다. 즉 25에서 30년간 연료 교체 없이 운항이 가능합니다. 소형화, 높은 온도로 작동하여 같은 출력을 내는데 더 작은 크기로 가능합니다. 삼성중공업은 덴마크 기업 세이보그, 시보그와 협력하여 부유식 원자력 발전 플랫폼 개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다에 원자력 발전소를 띄워 전력을 생산하고 이를 선박 추진이나 육상 송전에 활용하는 개념입니다. 현재 원자력 선박에 대한 국제 규정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IMO의 원자력 선박 안전 코드는 1981년 만들어진 이후 거의 업데이트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SMR 캐주를 반영한 포괄적인 국제 규정이 필요합니다. 선급 인증, 항만 입항 규정, 사고 시 책임 소재, 핵연료 운송 및 보관 규정 등 법적 프레임워크 전체를 재구성해야 합니다. 많은 항구가 원자력 선박의 입항을 거부하거나 제한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필리핀 등은 법으로 원자력 선박 입항을 금지합니다. 이는 기술적 위험보다는 정치적 심리적 요인이 큽니다. 대중의 인식 개선과 과학적 소통이 필수입니다. SMR 기술이 양산되기 전까지는 건조 비용이 재량식 선박보다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초기 시장 형성을 위한 정부 지원이나 인센티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원자력 선박을 운영하려면 원자력 공학 지식을 갖춘 선원이 필요합니다. 교육 프로그램과 자격 제도를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선박의 수명이 다하면 원자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에 대한 명확한 답은 안타깝게도 아직 인류에겐 없습니다. 장기적인 계획과 재원 확보가 필요합니다. 중국은 이미 2021년 세계 최초의 해상 부유식 원자력 발전소 충광하오를 완성했습니다. 이 플랫폼은 남중국해해 해상 석유 시추 시설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2025년까지 원자력 추진 컨테이너선 프로토타입을 건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영국의 코어파워는 용연염 원자로 기반 선박 추진 시스템을 개발 중이며 여러 유럽 조선소 및 선사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미츠비시 중공업을 중심으로 소형 원자로 선박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LNG 운반선에 원자로를 적용하는 방향을 검토 중입니다. 러시아는 기존 원자력 추진 쇄빙선 경험을 바탕으로 민간 화물선 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선급 뷰로베리타스는 원자력 추진 선박 인증 기준 개발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해운업계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컨테이너 선사 머스크는 2050년 넷제로 달성을 위해 모든 기술 옵션을 열어두고 있다며 원자력 추진 선박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초기 투자비를 제외하고 운영 관점에서만 보면 원자력 추진선의 경제성은 압도적입니다. 디젤 추진 10만 톤급 컨테이너선의 연간 연료비는 약 200억 원입니다. 25년 운항하면 5천억 원이 연료비로 소비됩니다. 원자력 추진선은 초기 핵연료 장던 후 5에서 10년간 추가 연료 보급이 필요 없습니다. 핵연료 비용은 전체 수명 주기 동안 수백억 원 수준입니다. 탄소 배출권 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EU는 2024년부터 해운업을 탄소 배출권 거래제에 포함시켰습니다. 현재 톤당 80유로 시준인 탄소 가격은 계속 상승할 전망입니다. 연간 5만 톤의 CO2를 배출하는 선박은 연간 50억 원 이상의 탄소 배출권 비용이 발생합니다. 원자력 추진선은 이 비용이 제로입니다. 화물 공간 증대로 인한 추가 수익도 있습니다. 20% 더 많은 컨테이너를 실을 수 있다면 연간 수백억 원의 추가 매출이 가능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원자력 추진선의 총 소요 비용 TCO가 재래식 선박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바다 위의 원자로 정말 안전한가?
먼저 명확히 해야 할 것은 신형 SMR은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같은 대형 원자로와는 완전히 다른 설계 철학을 가진다는 점입니다. 전원이 끊겨도 자연 대류와 중력만으로 냉각이 계속됩니다. 펌프나 능동적 개입이 필요 없습니다. 단위 부피당 출력이 낮아 열 발생이 관리 가능한 수준입니다. 방사성 물질을 가두는 여러 겹의 방벽이 있습니다. 만약 배가 침몰하더라도 원자로는 자동으로 안전 정지되며 해수가 추가 냉각제 역할을 합니다. 방사성 물질 누출을 막는 설계가 적용됩니다. 실제로 미국 해군은 70년간 원자력 잠수함과 항공모함을 운영하면서 단 한 건의 방사능 누출 사고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이는 약 200척의 원자력 선박, 6,000회 이상의 원자로 작동, 1억 5천만 마일 이상의 항해 기록입니다. 러시아의 원자력 쇄빙선 함대도 60년 넘게 북극해에서 활동하며 뛰어난 안전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100% 안전은 없습니다. 하지만 현대 SMR 기술과 다중 안전장치, 엄격한 운영 규정을 고려하면 원자력 추진 선박의 위험도는 디젤 선박의 화재나 폭발 위험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매년 수십 척의 선박이 화재로 침몰하거나 심각한 피해를 입습니다. 2021년 엑스프레스 펄호 화재는 스리랑카 연안에 막대한 환경 재앙을 일으켰습니다. 원자력 추진 선박이 상용화된다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혁명적입니다. 전 세계 해운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간 10억 톤입니다. 만약 주요 컨테이너선과 벌크선의 절반만 원자력으로 전환되어도 연간 3, 4억 톤의 CO2 배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는 영국 전체의 연간 배출량과 맞먹는 수치입니다. 대기오염 물질 감소도 중요합니다. 선박이 배출하는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미세먼지는 항구 도시의 대기질에 심각한 영향을 줍니다. 로스앤젤레스 항구 인근 주민들의 천식 발병률이 높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원자력 추진선은 이런 오염물질을 전혀 배출하지 않습니다. 또한 해양 생태계 보호에도 기여합니다. 디젤 엔진의 소음과 진동은 고래, 돌고래 등 해양 포유류의 의사소통과 항해를 방해합니다. 원자력 추진선은 훨씬 조용합니다. 기름 유출 위험도 없습니다. 매년 발생하는 선박 연료 유출은 해양 생태계에 치명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쯤 바다 위에서 원자력 추진 컨테이너선을 볼 수 있을까요? 2025에서 27년 설계 완성 및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 HD 한국 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이 상세 설계 완성, IMO, IAEA 등 국제기구의 새로운 안전기준 마련, 주요 항만국과의 입항협정 체결, 2028년에서 30년 파일럿 프로젝트, 시험선 건조 및 운항, 제한된 항로에서 실증 운항, 데이터 수집 및 설계 개선, 2031년에서 35년 초기 상용화, 첫 상용 원자력 컨테이너선 인도, 주요 항로의 점진적 투입, 선박수 증가 및 운영 경험 축적, 2036년에서 40년 확산기, 대량 건조 시작, 건조 비용 하락, 더 많은 선사의 채택, 2041년에서 50년 주류화, 신규 건조 대형 선박의 상당수가 원자력으로 추진, 해운업 탄소 배출 획기적 감소, 글로벌 공급망의 새로운 표준. 물론 이건 낙관적인 시나리오입니다. 규제 지연, 대중 수용성 문제, 기술적 난관 등으로 일정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2050년 넷제로라는 목표 앞에서 해운업은 근본적 전환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 중 하나가 원자력입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조선업의 중심입니다. 전 세계 선박 수주량의 40% 이상을 한국 조선소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부가 가치 선박인 LNG 운반선은 9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형 원전 APR 1400은 UAE에 수출되어 성공적으로 가동 중입니다. 소형 원자로 기술도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중심으로 활발히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강점이 결합된다면 원자력 추진 선박 시장에서 한국은 선두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시장 규모는 어마어마합니다.
글로벌 컨설팅 회사들은 2050년까지 원자력 추진 선박 시장이 5천억 달러, 약 65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원자로 제작, 핵연료 공급, 유지 보수 서비스, 선원 교육, 관련 법률 서비스 등 전체 생태계가 형성됩니다. 고급 기술 인력 수만 명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연구개발 지원, 규제 샌드박스 운영, 국제협력 주도, 초기 시장 형성 등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원자력을 미래 전략 산업으로 재설정하고 SMR 개발에 적극 투자하고 있습니다. 해상 원자력도 이 흐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환경단체들은 우려를 표명합니다. 바다는 인류 공동의 자산이며 원자력 사고가 나면 복구 불가능한 피해를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일부 항구 도시들은 우리 항구에는 원자력 선박이 들어올 수 없다며 반대합니다. 재생에너지 옹호자들은 태양광, 풍력으로도 충분하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윈드실 기술, 대형 돛을 장착한 선박이나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 선박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와 반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진지하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첫째, 기후 위기는 현실이고 지급합니다. IPCC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반으로 줄이지 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온다고 경고합니다. 둘째, 재생에너지만으로는 대형 선박의 에너지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태평양을 횡단하는 15,000 TEU급 컨테이너선을 태양광과 바람만으로 움직이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셋째, 원자력의 산전성은 계속 개선되고 있습니다. 70년 전의 기술과 지금의 SMR 기술을 같은 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습니다. 넷째, 완벽한 해결책은 없습니다. 모든 기술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최선의 선택지를 찾는 것입니다. 2045년의 어느 날 상상해 봅시다. 부산항에 거대한 컨테이너선이 들어옵니다. 20만 톤급 24,000 TEU의 화물을 실은 이 배 선체에는 작은 원자력 마크가 그려져 있습니다. 선장과 3명의 원자로 운영 전문가를 포함한 20명의 선원이 이 거대한 배를 운영합니다. 예전 같은 크기의 디젤 선박보다 선원이 더 적습니다. 지난 12년간 이 배는 부산, 로테르담, 뉴욕을 오가면서 단 한 방울의 디젤 연료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30만 톤이 넘는 CO2 배출을 막았습니다. 이는 승용차 6만 대가 1년간 배출하는 양과 맞먹습니다. 연료비 절감액만 2,400억 원이 넘습니다. 탄소 배출권 비용까지 포함하면 3천억 원이 넘습니다. 이 배의 선주는 글로벌 해운사 머스크입니다. 이들은 2035년부터 신규 발주 선박의 80%를 원자력 추진으로 전환했습니다. 부산항은 이제 연간 300척 이상의 원자력 선박을 받아들입니다. 항구에는 원자력 선박 전용 부두가 있고 방사선 모니터링 시스템이 24시간 작동합니다. 항구 주변의 대기질은 극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예전 디젤 선박들이 뿜어내던 검은 연기는 이제 추억 속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SF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닙니다. 충분히 실현 가능한 미래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HD 한국조선해양의 설계실에서는 엔지니어들이 원자력 추진선의 도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의 연구소에서는 용융염 원자로의 시뮬레이션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실험실에서는 새로운 냉각제가 테스트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빠르게 추격하고 있고 유럽은 규제를 정비하고 있으며 미국은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이 경쟁에서 누가 먼저 상용화에 성공하느냐가 향후 100년 해운업의 판도를 결정할 것입니다. 한국은 지금 결정적인 기회의 장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세계 최고의 조선 기술이 있습니다. 검증된 원자력 기술이 있습니다. 뛰어난 인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후 위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2050년 탄소 중립은 먼 미래의 구호가 아닙니다. 불과 25년 후입니다.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할 시점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어떤 세상을 물려줄 것인가?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바다를 오염시키는 낡은 디젤 선박들이 가득한 바다? 아니면 깨끗하고 고요하게 한 방울의 기름도 태우지 않고 대양을 가르는 원자력 선박들이 누비는 바다?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기술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경제성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안전성도 확보되고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용기와 결단입니다. 70년 전 인류는 원자력으로 잠수함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50년 전 인류는 달에 갔다 왔습니다. 30년 전 누구도 모든 사람이 손에 컴퓨터를 들고 다닐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또 다른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 순간에 와 있습니다. 바다 위의 원자력 혁명. 이것은 단순히 선박의 동력원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가 바다를, 무역을, 그리고 지구를 대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의 이동단장의 말처럼 모든 여건이 조성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술 개발, 규제 정비, 국제 협력, 대중소통, 인프라 구축.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첫 발을 내디디면 길이 됩니다. 2030년 우리는 첫 원자력 추진 성선이 항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040년 그것은 더 이상 신기한 광경이 아닐 것입니다. 2050년 우리 아이들은 예전에는 배가 기름을 태워서 움직였다는 이야기를 역사책에서나 읽을 것입니다. 그 미래로 가는 항해가 바로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조선소에서, 연구원의 실험실에서, 엔지니어의 설계실에서,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의 관심에서. 바다는 넓고 항해는 멀지만 우리에게는 방향이 있습니다. 깨끗한 바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항해. 원자력 추진 선박은 그 항해의 나침판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